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포문 개념 문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포문 개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부터 100 사이의 짝수만 출력해달라고 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while문으로 작성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썼어요? 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죠. 네, 나이는 뭐 1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식을 이제 집어넣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연 다음에 여기다 콘솔 로그에서 i 출력해줬죠. 그 다음에 i 뿔뿔까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제 코드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코드가 어쨌든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포문이랑 똑같은 건데, 얘도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지만 포문 같은 경우 어떻게 썼죠?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10, i 뿔뿔 이런 식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콘솔 로그에서 i.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코드, 요 반복문 while문을 쓴 코드나 포문으로 쓴 코드나 똑같은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얘는 이제 let i라는 요 녀석이 바깥에 위치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요 안쪽에 이렇게 초기값이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일 때 참이면 실행. 그래서 참 실행 실행 참 실행 실행. 자, 얘도 최초에 한번 1이니까 얘 계산을 하죠. 비교 연산식을 통해서. 그래서 참이면 실행 실행 참 실행 실행 참 실행 실행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반복문은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빠져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1부터 100까지도 얘가 알아서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짝수를 출력해달래요. 짝수. 자, 그러면 짝수를 출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라는 건 뭐죠? 2, 4, 6, 8, 10 이런 것들을 이제 짝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시작점을 뭐로 잡으면 된다? 2로만 잡고 그냥 이 증가폭을 2로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 4, 6, 8, 10 해가지고 이렇게 짝수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잘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버전 첫 번째 방법인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기본 포맷으로 둡니다. 기본 포맷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1부터 100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2부터 100 안에서 조정을 한 거잖아요. 증가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어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짝수 개념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 짝수를 출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신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구할 때 1부터 100 사이의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라는 거는 뭘 의미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를 짝수로 하죠. 그렇죠? 2를 2로 나눠봐도 4를 2로 나눠봐도 6을 2로 나눠봐도 걔네들이 나머지가 뭐다? 0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조건문을 쓰는 건데, 만약에 i를 2로 나눠봤더니 그게 나머지가 0이래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게? 이게 바로 짝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얘네 이제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참이겠죠? 조건문은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인 것만 여기다가 통과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를 2로도 나눠보고 4를 2로도 나눠보고 6을 2로도 나눠봤고, 나눠봤을 때 얘네가 뭐다? 나눠 떨어지네?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걔가 바로 짝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요걸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더 간단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간단한 건 맞아요. 간단한 건 맞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코드를 조금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다룰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수를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래요? 자, 이번에는 1부터 100 사이에 홀수만 출력해달래요. 홀수만. 자, 홀수 출력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홀수는 당연히 짝수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100이라 두고 그냥 증가폭을 2로만 두면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1, 3, 5, 7, 9 해가지고 짝수 아닌 수만 이렇게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1이 출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1이 출력되게끔 이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최초에 지금 이제
이게 1이 출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코드가 길면 이게 중간에서 잘라버리더라고요. 자, 한번 지워볼까요? 자, 실행해보면 1 나오죠. 어느 정도 이제 길이가 길면 잘라요. 정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13579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짝수를 걸르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홀수만 출력했을 때, 자, 이게 지금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를 짝수라고 하면 짝수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홀수 구하는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코드를 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 나갈 건지 논리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프로그램 언어를 다룬다 했을 때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를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필요한 거는 코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드를 잘 짜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이렇게 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퀄리티 높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자, 9구단 8단을 그냥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9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9구단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9구단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가 그동안 9구단 쓸 때 어떻게 썼어요? let 단이라는 걸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폼은 돌려볼게요.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9까지, 그 다음에 i 뿔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콘솔 로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 9구단 포맷들 만들었죠. 단 곱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i 플러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귀찮지 않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9구단 8단이 출력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이크마스크립트 6에서 나온 문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템플릿 리터럴 문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템플릿 리터럴 문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let i는 뭐 1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i라는 값을 표현할 때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자바스크립트는 문장과 숫자가 더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i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문법이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문법이 완성이 돼가지고 출력이 됐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자니 코드의 가독성도 떨어지고 뭔가 작성하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결하게 출력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게 바로 템플릿 리터럴 문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i를 표현할 때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한 방법은 어떻게 쓰냐? 자, 처음에 하게 되면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콘솔 로그,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작은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써가지고 이제 문장을 표현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ESC 키, 그러니까 ESC 키 바로 밑에 물결 표시 있죠, 그죠? 이거를 그냥 누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백틱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 백틱. 자, 백틱을 쓰게 되면 얘도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변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 값을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자,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이 똑같은 포맷을 씁니다. 근데 i 값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 달러 중괄호 한 다음에 i라고 쓰면 이 문장이 똑같이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백틱입니다. 백틱.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9구단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콘솔 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거롭게 썼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냥 백틱만 넣어주면 돼요. 백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값들이 있겠죠. 단이라든지 i라든지, 그러면 여기다가 달러 중괄호 단,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달러 중괄호 i, 그 다음에 달러 중괄호 단 곱하기 i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다? 똑같이 나와요. 보이죠? 어떤 게 편해요? 처음에 하게 되면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편한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요게 가독성도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업 때 템플릿 리터럴 문법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얘를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템플릿 리터럴 문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쓰면 어떤 걸 표현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단도 표현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어요? 강사가 이런 식으로 썼죠. 콘솔 로그, 그 다음에 단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단 쓴 다음에 플러스 단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쓰고 있어요? 플러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안 써도 그냥 백팅만 쓰고 자, 이렇게 쓰는 게 끝이라는 거죠. 훨씬 더 간결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템플릿 리터럴 문법이 이렇게 사용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부터 있죠. 강사가 계속 쓸 겁니다. 쓰면서 연습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 하래요? 자, 9구단 2에서 9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러니까 즉 2단에서 9단이라는 거는 단의 값도 증가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2라고 쓸게요. 자, 9구단 2에서 9단까지니까 단의 값도 증가되니까 이 단에 관련된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단뿔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제거를 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썼던 요 i 값 증가를 포문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단이 2일 때 1부터 9, 3일 때 1부터 9, 4일 때 1부터 9 이런 식으로 이중반복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while문을 그냥 포문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크게 그러니까 생소하기 때문에 안 써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있는데 근데 다를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while문에서 이중반복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으면 얘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이 2일 때 얘도 마찬가지 1부터 9, 3일 때 1부터 9 그죠? 이런 식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자, 이번에는 이중반복문이 아니라 3중 포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9구단을 이제 출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포문 사용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 사실 이제 요게 방금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얘를 만약에 이제 이중포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단이라는 값을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그쵸?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6단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죠? 이중반복문을 하지 않으면. 그죠? 할 수는 있어요. 이중반복문 안 해도. 근데 이중반복문을 쓰니까 어때요? 훨씬 더 간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을 잘 활용할 때 여러분의 코드의 길이도 줄어들고 가독성도 확보가 돼요. 그래서 가독성 확보되고 간결한 코드가 굉장히 좋은 코드거든요. 당연히 효율적이어야겠죠. 그냥 가독성 그냥 간결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코드가 효율적인 코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번엔 뭐 하래요? 3중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해달래요.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했을 때 중간에 잘려서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나왔어도 정답인데 이거는 제가 간결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중 포문이래요. 그러면 3중 포문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제 우리는 2일 때 보시면 2일 때 1부터 9, 그 다음에 3일 때 1부터 9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일 때 1부터 9, 그 다음에 1부터 2일 때 1부터 9, 1부터 3일 때 1부터 9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중 포문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원리만 이해하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3중 포문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중 반복문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반복문을 2개 쓰면 이중 포문이라는 거, 이중 반복문이라는 거고 여러 개 쓰게 되면 그걸 다중 반복문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다 놓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3이라고 바꿀게요.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3이라 쓸게요. 그냥 이제 9 대신에 그냥 3인 거죠. 그죠? 그럼 어차피 3단 나오는 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쓸 거냐면 J로 쓰겠습니다. J.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J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갑자기 무한루프에 갇혔죠? 자, 이럴 때는 재빨리 꺼줘야 돼요. 자, 혹시라도 또 이제 무한루프에 갇힐 수 있으니까 요거를 눌러줄게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썼죠? 그죠? 그러면 2일 때 그러니까 2일 때 지금 얘가 1이고 그 다음 J가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부터 뭐 3까지 출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또 이제 포맷을 또 쓰면 되겠죠. 달라 J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J까지 한 그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사실 이게 끝이죠. 실행해 볼게요. 강사는 3까지만 했습니다. 보이죠? 왜냐면 9까지 하면 9로 바꿔볼까요? 9로 바꾸면 런 했을 때 잘려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잘리죠. 보이죠? 자, 일단 뭐 9단만 확인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9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중간값이 1일 때 1부터 9 보이죠? 그 다음에 2일 때 1부터 9 그러니까 즉 얘가 처음에 최초의 단위 2일 거 아니에요? 그럼 2일 때 얘가 1이고 그죠? 그러면 1일 때 참이니까 얘가 1부터 9까지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얘 끝나면 바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얘 끝나면 어디로 와요? 얘가 2일 때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왜냐면 증가폭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실행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실행 순서를 그냥 내 멋대로 해버리면 코드가 제대로 되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부터 9까지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2일 때 1부터 9 3일 때 1부터 9 언제까지? 9까지. 그러니까 9까지 할 때 1부터 9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9단이 9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총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다중반복문이다. 사실 이중반복문 할 줄 알면 이걸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